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추남 TV 이렇게 새롭게 요새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되살려낸 책, 인스피레이션. 짜잔. 네, 이 책 한번 또 이렇게 슬라이드 버전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애쓰지 마십시오. 영감이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 책추남이 AI 엄청 많이 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지식과 지능이 정말로 보편화돼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엄청난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야, 정말 인스퍼레이션 없이, 자, 또 인스피레이션, 이게 우리나라 표기론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없이는, 이걸 헤쳐나가는 것이 경쟁력을 갖기가 진짜 어렵구나. 인사이트 없이는, 우리가 정말 아무리 AI가 있다고 해도 뭔가를 돌파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요. 원래 원제가 이렇게 되죠. 궁극의 부름, 인스피레이션. 에고의 환상을 넘어 내면의 영과 다시 연결되는 여정. 웨인 다이어가 참 위대한 자기계발 아주 정말 유명한 교수님이셨죠.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웨인 다이어는 그 자기계발을 넘어 정말 영성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내용인데요. 자,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근원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 한 방울의 피를 분석해도 우리 몸 전체의 특성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한 근원의 완벽한 특성을 고스란히 품고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형태 이전의 완벽함은 입자가 되기 전 우리는 경계가 없는 순수한 영, 스플릿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히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자궁 속 9개월처럼 우리는 우주의 완벽한 공급과 지지 속에서 존재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본연의 존재 자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에고와 셀프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잊고 여러분 결국 에고가 지배하는 세상의 규칙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에고를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 이렇게 파악을 해봅니다. Etching God out, 신을 밀어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분리하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결핍과 이제 소유와 이제 연관되는 게임을 하기 시작하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웨인 다이어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결과 에고에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과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위해 뼈 깎는 노력을 해가고 있죠. 참 부더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새벽 기상부터 시작해서 치열한 자기 개발, 끝없는 목표 설정. 하지만 왜 열심히 살수록 삶은 무겁고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할까요? 잠시 숨 쉬는 것조차 죄책감이 드는 우리.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기부여라는 맑은 고통스러운 엔진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동기부여의 함정. 여러분 너무 많이 지쳤잖아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 자기 개발하라는 얘기. 요새는 더구나 AI 때문에 우리가 해온 노력 자체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가는 이거는 전대미문의 세상을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짜나 에고가 우리를 채찍질하여 억지로 결론까지 끌고 가는 고단한 노동적인 삶의 방식, 동기부여. 자, 여러분 참 지치지 않으세요? 자, 그 끝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죠. 이게 참 애매한데 성공해도 편하지 않고 움직여도 공허한 삶. 언제까지 우리 생명력을 갉아먹으며 버티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이 낡은 이제 엔진을 이제는 꺼야 될 때가 된 것 같죠? 에고가 지배하는 삶의 대가. 결국은 아무리 채워줘도 사라지지 않는 이게 전부일까라는 갈증. 영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책추남도 언제나 고민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가라는 학교들, 소위 얘기하는 그 명문 학교들, 세계 또 아이비리그들 이런 데 갔는데 가도 꽃들에게 희망을처럼 왜 올라가도 올라가도
네,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저기만 가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유학을 마치고 한 미국을 조금 일주로 해서 하와이에서 좀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 시간만 가지면 내 마음이 정말 쉴 줄 알았는데 웬걸. 아직도 친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정말 하와이에 아름답게 별이 많거든요. 분수대 옆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아. 그랬더니 친구가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우리 지중해 크루즈도 같이 가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라는 거 해보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도 내 마음이 이 공허함이 사라지질 않아. 그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비극적인 결말은 이거라고 생각하죠. 내면의 음악을 연주해주도 못한 채 만약 그때 시도했더라면 하는 후회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런 공허감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 그런데 웨인 다이어는 말합니다. 애써 밀어붙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영감, 인스피레이션으로 차원을 바꾸십시오. 영감은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게 아닙니다. 쥐어 짜내는 게 아니죠.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압도적으로 사로잡아 이끄는 것입니다. In spirit, 당신 안의 신성으로 돌아가십시오. 인스피레이션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자, 두 차이가 이제 완벽하게 대조적으로 보이잖아요. 에고, 이제 저희는 사실은 애벌레 왼쪽을 미운 오리 새끼 혹은 오른쪽은 백조, 애벌레 나비 이렇게 지금 책춘함에서 끊임없이 네,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방식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시죠? 억지로 밀어붙이는 삶이 아닌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끌리는 삶으로 이끌림으로 고통, 스트레스, 죄책감에서 기쁨과 몰입으로 경이로움으로 향해 가는 거죠. 소진과 공허함에서 우주 리듬을 타는 궁극의 소명을 이루는 삶으로 이 책도 우주 리듬을 타라라는 책도 이제 여러분 떠오르는 구절이죠. 이제 정말 에고의 소음을 끄고 인스피레이션을 통해 우리의 영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삶의 변환이 유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제 정말 책처럼 요새 많이 생각합니다. AI 시대에서도 결국 우리를 잡아주는 거는 그라운딩이잖아요. 우리를 중심을 잡아주는 이 그라운딩을 통해 우리가 정말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 에고 클럽이냐, 영의 클럽이냐. 그래서 정체성은 나는 내 육체이자 성취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나는 신성한 우주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려움과 결핍과 경정이 아닌 동기가 사랑과 풍요와 공유고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현재, here and now라고 하죠. 심판과 분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됨과 연민의 대상. 자, 책추남도 맨날 얘기 드리죠. 애고 게임이냐? 이제 이 애고 게임은 더 이상 책추남도 지겹습니다. 네, 계속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게 참 어렵지만 사이토 이토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행이다. 삶은 유행. 그 뭐죠? 수행하는. 근데 그 수행을 즐기는 노을유의 수행 행자를 쓰죠. 자, 의식의 확장, 파탄잘리의 약속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위대한 목적의 영감을 받을 때 우리 내면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이 사방으로 확장되는 의식. 그래서 전후좌우의 선형적 사고를 넘어 모든 가능성을 수용하는 allowing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잠든 힘의 각성. 우주가 나의 목적에 동의하며 상상지 못했던 재능과 힘이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자, 또 멋진 표현인데요. 우리의 육체는 별의 먼지입니다.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창조주의 완벽한 작품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화학물질은 우주의 별을 구성하는 물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경이롭고 신성한 성전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서 완벽한 우주의 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근데 이게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문헌들에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어온 우리로서는 이 반대 이야기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비스쿨에서 여러분에게 책추남이 끊임없이 이 목소리를 여러분께 속삭여 드리고 있죠. 자, 의식적인 에너지 주파수 높이기, 평범함을 초월하라. 영감을 유지하려면 의식적인 환경 차단이 필요합니다. 네. 어둠의 주파수를 이제 차단하는 게 필요하죠. 정말 미디어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들 너무 많이 돌죠. 그게 더 사람의 에고를 잡아 끌기 때문인데요. 폭력적인 엔터테인먼트, 공포 마케팅에 이제 내면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이 부정적으로 나의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모든 것들을 넘어 정말로 단순함의 미학을 통해 우리 진동수를 높여가는 것. 이것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사이토 이토리시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의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영과 주파수가 일치할 때 우주는 당신의 소명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또 람다스와 웨인다이어의 만남처럼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과 사건은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동시성이죠. 정확한 타이밍을 따라. 우연을 가장한 우주의 동시성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예라고 답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자, 영감의 이중성, 인스피레이션의 이중성은요. 영감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영감을 제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는 것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품과 받음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그렇게 영감을 주고받는 것이 하나의 이렇게 쌍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거죠. 영감으로 충만한 삶을 위한 매일의 실천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신과의 고요한 시간. 매일 아침 깨어날 때 눈을 감고 우주의 근원과 파동을 맞추며 감사합니다를 되뇌어 보세요. 또 눈을 뜨자마자 책추남에도 명상, 영상 많죠? 또 다른 좋은 명상, 요새 또 힐러 수님의 명상 우리 카톡방에 동채님이 끊임없이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항상 그 시간에 같이 그것을 누르고 명상, 또 타너 스님도 이 혼란한 시대에는 항상 참선하라. 다 같은 얘기죠. 명상하라. 기도하라. 신의 주파수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 혹은 제로 포인트 필드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 그리고 음덕을 베푸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나눔.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매일 누군가의 삶을 은밀하게 개선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이때 음식을 줄이는 것. 미즈노 남보쿠의 음식을 줄이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사이토 이토리 씨가 얘기하는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또 내면의 부름에 예스라고 답하는 것. 작은 직관. 이유 없는 이끌림, 가슴을 뛰게 하는 떨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책 중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다가 정말 그 내용들은 너무 주옥 같죠. 그 내용들과 연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윌리엄 버틀러 예이치 시가 또 나오죠. 오, 음악에 흔들리는 몸이여. 오, 빛나는 눈빛이여. 우리가 어찌 무용수와 춤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우주의 창조물인 동시에 창조자입니다. 당신 안에 신성이 존재하며 당신이 곧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위대한 춤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당신의 모든 것이 기적이 된다. 아, 전 세계 1억 독자가 선택한 뉴욕타임즈 1위 작가 웨인다이어의 궁극의 마스터키 인스피레이션에서 오늘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접속하는 순간 첫 번째 찾아오는 기적은 노력 없는 성취.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일 자체가 놀이처럼 즐거워집니다. 당신은 그저 창조의 과정이 완벽한 우주의 속도에 맞춰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기쁜 목격자가 됩니다. 자, 그러나 수행 없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건 또 알아야죠. 두 번째 기적은 잠재력의 폭발적인 봉인 해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재능과 힘이 경이롭게 깨어납니다. 고대 스승 파탄잘리의 통찰처럼
영감에 사로잡힐 때 당신은 스스로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임을, 네, 스스로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동시성 얘기 계속하죠. 자석처럼 끌려오는 우연의 일치. 당신이 영감에 머물 때 우주는 당신의 궁극적인 소명을 위해 필요한 사람, 기회, 자원을 완벽한 타이밍에 재배열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이걸 알아채는 감각이 필요하죠. 당신에게 일어나는 우연은 완벽하게 맞물리는 우주의 필연입니다. 당신의 우연이 필연이란 얘기죠. 자, 계속 얘기합니다. 억지로 애쓰지 마라. 우주가 당신을 돕게 하라. 자, 오늘 이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멋진 책 다시 한번 핵심적인 요소들 하나하나 좀 짚어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우주의 영감에 우리를 맡기는 삶, 우주 리듬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에고가 아닌 셀프의 바람을 이루어주면서 사는 그런 멋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비스쿨은 언제나 여러분이 애벌레에서 나비로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에게 계속 좀 그런 소리를 계속 들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펼치고 새로운 세계로 날아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언제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시면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이 정말 이 귀한 지혜를 AI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이 지혜를 함께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만 바라는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하시는 첫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이 멋진 꿈을 함께 꾸시는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